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문희형배 대행 중심으로 지금 8인 체제죠. 중요한 어제 판결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을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제 판결이 나왔죠.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지위 여부는 각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임명을 해달라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 보류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임명 자체는 우리 헌법재판관 소관이 아니다 하고 각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이제 해야 되지만 임명하는 주관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된 것이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8인 체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었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이제 고심이 이제 커졌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빨리 임명해라 하고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 단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나왔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부정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가족회사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거죠.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1000건이 넘었다 그러죠. 자, 이런데 선거관리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기관이 없어요. 감사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조간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 그 다음에 매일신문, 그 다음 조선일보 전부 다가 이제 어제 문형배 대행이 어제 판결한 어제 헌법재판관 마은혁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에 참여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9인 체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8인 체제에서 심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 중심으로 쭉 각 아침 조간신문에 전부 다 이제 그게 이제 기사가 써졌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고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기준은 어제 보니까 5대3.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한 사람들이 3명입니다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정형식, 그 다음에 이제 조한창, 김복형, 아마 이 세 사람이 아마 조금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8인 체제로 8인이 다 이제 동의를 해줬어요. 국회에 구성권은 국회에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다. 이렇게 했고요. 지위 여부에 대해서는 3인이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국회가 집착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집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권한이 맞다. 물론 임명 시기를 이제 언제 할 것인가 이제 관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결론이 곧 나오게 돼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그걸 알면서 자기 손으로 임명을 할까? 원칙적으로 치면 한덕수 대행이 돌아와서 하는 게 맞지요. 임명하든 안 하든 간에요. 이 부분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함부로 했다가는 큰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임명을 하지 끝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대행도 안 들어 이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탄핵 소추로 같은 야당이 또 탄핵할 그 하나의 거리게 생겼어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는 걸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가 들어와가지고 8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심판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불리하죠. 왜? 마흔역 재판관은 이미 좌파적인 이 판사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사실은요. 청문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다 밝혀졌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래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어제 상태에서 봤을 때는 5대3. 김영두가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요. 물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체제로 가면은 기각이 가능하다.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예상했어요. 4대4로 기각이나 5대3으로 기각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고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걸 적용시킨다 하면은 각하가 될 수도 있겠죠. 국회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내란이라고 이렇게 해서 몰았잖아요. 그 내란이 80%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하는 소추 내용이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물론 하자는 좀 있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어떤 여론이 있잖아요.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12월 3일 했을 때에 4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20% 되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MBS 여론을 보니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6%인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3%인가? 그런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거기는 안 나왔었지만은 상당히 역전됐어요. 이걸 뭘 말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또는 세이브 코리아 선우미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돌면서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 거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개몽됐죠, 사실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할 때에 자기는 이제 자기도 개몽됐다 그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계리 변호사가 오늘 변호인단에 거기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대리인 다른 사람도 다 잘했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떴어요. 14개월 둔 아이의 엄마인데 이번에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금융고시를 고등학교 통과했고요. 대학을 인하대학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수 끝에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통과했더구만요. 그래서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이번 마지막 변론 종결할 때 보니까 임계리 변호사가 야당 국회의원 20몇 명인가요? 소위 말하는 국보의 위반자 정청래를 비롯해 박선원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짚어내더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보수층의 전환길 같은 그런 사람으로 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전환길 강사는 그래 말했잖아요. 만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을사오적이다. 이렇게 해서 문영배, 이정미, 그다음에 이제 정정미죠. 정정미, 또 하나 누구죠?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미선입니까? 또 이미선하고 정정미, 정계선, 그렇죠. 정계선. 그리고 마은영. 이렇게 을사오적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이 학자 허영 교수 같은 사람들은 뭐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그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인용을 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때문에도 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론은 엄청나게 변한 건 사실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이제 이 국민적 여론도 뭐 45%인가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국민 여론 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뭐 한 1,400명이 그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탄핵을 뭐 기각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든지 아주 여론 세밀한 그런 그 문제가 되면 그런 이제 넣지를 안 했더라고요. 두루뭉실 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지난 22일날 코리안 호텔에서 우리가 시국 비상기도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이 없다.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명을 발표했죠. 지금 이제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이제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들고 나오잖아요. 4.19 이후에 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튼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3월 중순에 나오든지 또 3월 초에 나오든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 상당히 뭐 아마 참 파장을 많이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시점이 몰려 있어요. 3월 26일입니까 24일입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한다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여당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2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이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그러 나와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마한역 후보를 임명해라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으로 대체로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헌법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부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직원을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의 가족회사랑까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앞으로 이제 잘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요. 또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심판을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엮어져가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사에 죄인되지 않는 그러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를 좀 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